초록색 청부리와 제 빨간색 옷이 잘 어울리나요? 이곳은 고창에 있는 학원농장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고창의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병바위와 기암절벽 사이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정자 두암초당에 새로운 둘레길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 둘레길을 걸을 예정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녹색의 보리가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곳 학원농장 청보리밭은 매년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추어 매년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23일간 열린다라고 하네요. 축제 기간에는 주중에는 모르겠는데 주말에는 주차장이 금세 만차가 됩니다. 가능한 아침 일찍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 때에는 농악 공연, 보리밭 사이길 버스킹, 퓨전 국악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곳은 청보리 말고도 유채꽃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채꽃은 지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 방문하시면 절정의 유채꽃은 보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원농장은 보리와 유채꽃 말고도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메밀꽃으로 유명합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여름이나 가을에 고창으로 여행을 오실 경우에 학원농장도 함께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아리 모양의 아름다운 옹성과 그 위에 펄럭이는 깃발, 그리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인상적인 이곳은 무장읍성입니다. 학원농장에서 7.1km, 자동차로 11분 거리입니다. 무장읍성 남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왔고요. 남문 위에는 누각이 있는데 진무루입니다. 진무루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성 바깥쪽으로 옹성이 보이고 있고요. 반대편 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에 객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성곽을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이곳은 성곽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성곽을 따라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진무루에서 4분에서 5분 정도 걸었고요. 돌로 쌓은 구간이 끝나고 흙으로 쌓은 구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디 보이시죠? 잔디가 잘 깎여 있습니다. 성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요. 바로 앞에 보이는 세 그루의 소나무가 인상적이고 실록으로 우거진 성 안의 풍경도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저는 무장읍성을 처음 방문했는데 저의 첫 느낌은 관리가 뭔가 잘 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무장읍성을 자주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장읍성은 평지에 위치해 있고 그리 크지 않은 성이라서 한 바퀴 둘러보는데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앞쪽에 읍치루라고 하는 누각이 있는데요. 누각에 올라보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왔습니다. 길게 늘어선 누각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제 뒤에 있는 학교는 아산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두암초당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병바위 두암초당을 위한 주차장은 따로 없습니다. 저는 영모 마을회관 앞에 주차를 했고요. 이곳 주소는 고창군 아산면 영모정길 38-10입니다. 마을회관 앞쪽으로 길이 나와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계속 걷게 되면 두암초당 입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저 멀리에 큰 바위 보이시죠? 저 바위 밑에 두암초당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150m 정도 진행했고요. 왼쪽에 학교가 보이고 있는데 이 학교가 아산초등학교입니다. 두암초당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직진하면 두암초당으로 곧바로 갈 수 있고요. 왼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새로운 둘레길을 따라서 병바위를 거쳐서 두암초당으로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병바위 쪽으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속해서 아산초등학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두암초당 입구에서 80m 정도 진행했고요. 이곳에서 저는 오른쪽 병바위 지질명소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저 혼자서 걷지 않고 고창에 살고 계시는 팜팜 여행사 김수남 대표님과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대표님은 매월 2주차 4주차 토요일에 고창 헤리티지 로드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서해랑길을 유명 명사 또는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고창 서해라길 걷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연초록으로 물든 숲길은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왼쪽에는 대나무 숲이 있고요. 산새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앞에 묘 황기가 있는데 저 멀리에 말한장 바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편백나무 숲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입니다. 영모 마을회관에서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병바위에 도착했고요. 하늘 높이 치솟은 병바위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바위가 병바위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바위가 소반바위입니다. 소반은 작은 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볼수록 신기한 바위인데요. 이곳에 전설이 없을 수 없겠죠. 옛날 옛적에 하늘나라에 사는 신선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가 소반을 걷어찼다고 합니다. 그 소반이 떨어져서 오른쪽 바위가 되었고 소반 위에 있던 술병이 거꾸로 떨어져서 왼쪽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이 풍경을 감상하고 되돌아가야 했는데 이번에 소반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새 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소반바위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병바위의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에 걸음을 멈추고 계속해서 병바위를 바라보게 되고요. 올라가면서도 계속해서 왼쪽으로 보이는 병바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파른 데크길이 나타났는데요. 데크 주변에는 단풍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병바위 입구에서 6분에서 8분 정도 올랐고요. 드디어 소반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소반바위 위에 서자 앞쪽으로 탁 트인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와, 정말 풍경 맛집입니다. 풍경 맛집. 앞에 주진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 옆으로 넓은 들판, 그 뒤에는 겹겹이 쌓인 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좀 더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내놨습니다. 핸드폰으로 멋진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을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곳에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서 사진을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반바위에서 능선을 따라 30m 정도 이동했습니다. 앞쪽에 커다란 바위 보이시죠? 저 바위가 전자바위이고 전자바위 아래에 두암초당이 있습니다. 두암초당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전자바위와 전자바위 앞쪽으로 펼쳐진 들판 풍경도 상당히 멋집니다. 바위능선길을 3분에서 4분 정도 걸었고요. 곧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자매트가 깔려있는 소나무길을 만났습니다. 이 둘레길은 전반적으로 평탄한 길이라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전자바위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오른쪽 바위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공적인 것인지 바위 한쪽 면이 깎여 있는데 마치 누군가 조각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두암 초당에 도착했습니다. 보자마자 와 하고 감탄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깎아지른 수직 절벽에 홈을 파고 집을 지었습니다. 두암 초당과 전자바위 전경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이 초당을 지을 수 있었는지 정말로 신기합니다. 아주 커다란 바위에 조그마한 제비집이 걸려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한 폭의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되는 풍경이고요. 감탄사 외에는 도무지 그 어떤 단어도 떠오르지 않은 압도적인 풍경입니다. 정말로 감탄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시원하고 드넓은 녹색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연다원입니다. 두암초당에서 3.1km, 자동차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연다원은 녹차밭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로 들어가는 길에 소나무가 인상적이고요. 소나무에는 원숭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카페 2층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명당 자리는 녹차밭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2개뿐이었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요. 이곳에 앉아서 녹차나 커피를 마시면 풍경에 반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면 저절로 핸드폰을 꺼내게 되는데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제 핸드폰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바로 옆에는 녹차밭 둘레길이 있습니다.
녹차밭을 따라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바로 옆에 편백나무 숲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편백나무 사이로 보이는 녹차밭을 구경할 수 있고요. 전망대에 서게 되면 드넓은 녹차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철쭉을 기대하고 왔는데 아쉽게도 철쭉은 다 지고 없습니다. 여기에 오신 사진가 분들에게 여쭤보았는데 고창에는 이틀 동안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이 아쉬움을 내년에 꼭 철쭉 필 때 와서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